개인적으로 전 사실 약간 제가 이제 이 다니면서 항상 사교육 저는 반대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을 반대하는 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교육은 공부를 쇼핑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쇼핑으로 만들면 공부하는 이 당사자 학생의 책임이 사라지죠. 애가 성적이 안 오르면 학원이 좀 별론가 보다. 좀 더 비싼 학원을 다녀야 되나? 좀 더 일타 강사를 만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왜 성적이 안 오를까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비싼 학원을 찾아가고 좀 더 좋은 선생을 만나면 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쇼핑은 내가 구매자로서 이 소비자의 책임이 없어요. 네. 더 비싼 상품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정말 안 좋은 그 아이에게 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게, 네. 공부는 성적이 안 오르면 네가 뭔가를 새로운 방법을 잘못 찾은 거야. 아니면 네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래서 뭘 해주면 될까? 내가 뭘, 그래서 근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맡겨두고 그냥 나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왜 학교 찾아가기도 사실은 쉽지는 또 않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애가 늘 집에만 있는데 진짜 불안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치동에서 만난 부모님들 중에 네. 아이를 사교육 마루타로 마루타. 이것저것 다 시켜보는 거죠. 다 시켜보고. 근데 이제 간혹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근데 왜 성공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이 공부 산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공부에 대해서 무슨 뭐 학습과학자적인 정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탐색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모 교육하는 분들 중에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감동받지만 네. 돌아서서 열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요? 나는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산적이어야죠. 아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첫 번째 탐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아이한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제안을.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도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럼 아이한테 뭘까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선택할 주는 수 있는 거죠. 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실험을 하면서 저는 공부에 세 가지 맛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뭔가 좀 뿌듯함이 있네? 그럼 당연히 뭘까요? 이거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델.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탐색, 제안, 실험, 협력이라는 이 공식을 지키시면 실패할 확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공부는 맛으로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맛집 좋아하시죠? 네. 아무데나 막 가세요? 맛집 찾아가세요? 저는 맛집보다 가성비입니다. 제가 워낙 근데 짠데. 거기도 이제 맛은 일단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근데 혹시 맛집에 내 몸에 필수 영양소가 이거니까 그 영양소 섭취하러 가세요? 아니면 맛 때문에 가세요? 그냥 맛 때문에 가죠. 공부도 맛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는요, 꿈, 목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라는 행위를 할 때 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유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해보니까 나한테 좀 유익한 것 같아. 그리고 써먹을 때가 있어. 유용해. 제가 3유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유쾌, 유익, 유용하다면 그런 공부 안 할 아이들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적일 텐데 북유럽 교육은 다 이미 그렇게 가서 성공하고 있죠. 교육 선진국은 다 그렇게 가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지금 이제 아이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지실 텐데 여러분들 충분히 아이 공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4단계, 3가지 맛, 3가지 경험.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엄마가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는데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좋아. 이런 경험을 하시면 흔히 얘기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면서 부모 아이 사이도 좋아지고요. 부모도 열심히.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다라고 할 때 누구랑 얘기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교육업자랑 얘기하면은요 100%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성공 사례를 가지고 뭘까요?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찾은 방법인데, 그 학원을 내가 어떻게 알아본 건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네가 거기서 결과가 안 나와? 다시 아이를 원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 돈을 들였는데. 그렇죠. 이 본전 심리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늘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왠지 계속 못하는 것 같다라고들 네. 걱정을 하시고 네. 쟤는 되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쟤에 비해서 이만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학원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학생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이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을 굳이 학원으로 보내는 건 그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도를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죠. 괜히 나는 저거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의 수업을 조금 등한시하는 하는 아주 나쁜 결과가 나중에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학습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선행학습과 예습과 복습의 이제 문제인데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미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미리 당겨서 학습하는 걸 선행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자체는 아주 나쁜 거죠. 목적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그쵸. 빨리 해서 더 잘하게 하겠다. 이거는 지속적이지 않죠. 그쵸. 만약에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지 고등학교까지 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무리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조금 약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출발점이 느린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은 저는 학습에 대한 지원도 적기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늦어도 이 아이들은 이미 부진이 누적된 상태라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선생님하고 직접 말씀을 나눠서 학교에서 또는 이제 가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일관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학습 계획을 세워서 아이랑 같이 아이도 이제 그것들이 못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거는 다 못한다. 네.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시작을 하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습이 더 중요하냐, 복습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아이들마다 다른 거죠. 일단 모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복습이죠. 왜냐하면 학습이니까 배운 네. 것을 스스로 익혀야지 자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복습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학습해 와서 그 정도의 격차를 조금 줄여주고 수업에서 이제 임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나 결과 면에서도 좋죠. 저는 그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요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왜 이렇게 수업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 나와서 칠판에 문제 풀어봐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나와서 얘가 뭐지 막 그러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중해서 스님 수업을 듣겠죠. 근데 요즘은 나오면은 다 푼대요. 왜냐하면 선행에서 이미 다 학원에서 미리 다 배운 거라서 자다가도 나와서는 다 푼대요. 심지어 이제는 자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 자는 애들이 알리바이까지 돼. 나 이거 이미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교 와서는 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고 오늘 밤에 학원 가서 가고 학원 과제하고.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도대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왜냐하면 선행학습은 결국은 인생의 스포일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이건 배웠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 이미 나는 결말을 다 아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근데 저는 정은숙 선생님 말씀 듣고 제 나름 찾은 답은 그거예요. 우린 예전에 아이들 학원을 어떻게 할까, 사교육 어떻게 할까, 학원 입시 설명회를 찾아다니거나 동네 엄마들한테 그래서 누가 잘 가르쳐, 이 동네에서는 어디를 가야 돼, 이걸 했는데 그러기 전에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가장 오랜 시간 바라보고 우리 아이를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 환경에서 바라본 가장 장시간 바라보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우리 아이에게 어떨까? 저는 이제 되게 무모한 이제 용기를 냈었는데 네. 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3월 초에 선생님들이 가정에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잖아요. 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가급적 학원은 다 끊어주시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절대 우리 아이하고 다른 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맞아요. 우리 아이의 1년 동안의 성장에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은 1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분도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힘도 없어서 막 이렇게 다 귀찮아하고 이러던 친구인데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손목에 힘도 생기고 글씨도 이렇게 반듯해지고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도 길고 그러나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쵸. 옆집 아이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또 걱정이 태산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인식해 드렸죠. 물론 이 아이는 이 아이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3월 초에 이 아이하고 지금 12월이 됐을 때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여전히 똑같은가요? 그랬더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이 아이의 속도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애썼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냥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점들은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하고 제가 메꿔줄 수 있는지 채워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장학사나 교육청에서 일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일선 죄송해요. 교실에서 학부모님들 만나는 게 선생 부모님들이 근데 물론 선생님 역할이 있죠. 제가 잠깐만 여기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네. 선행학습의 비밀을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학원이 선행을 할까요? 왜 하나요?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 반에서 선행학습이 진짜 필요한 아이는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5%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선행이 필요한 경우는 5%가 안 근데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원은 선행을 합니다. 다 하죠. 이유가 뭘까요? 선행을 하지만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선행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한 명 한 명 다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줘야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분명히 아시될 게 아이가 현재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학교 수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파악 속에서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도와주면 다 개별 지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방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선행 진도를 나가야지만 한 반에 많은 학생을 집어넣고 어차피 다 모르는 걸 가르치는 그렇죠. 거니까. 그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진도에 철저하게 맞춰서 학원 진도를 나가면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그쵸. 근데 선행 진도 나간 거 언제 시험 볼지 모르죠. 간단하게 책임 회피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진도를 나가면서 얘는 80점, 얘는 70점 견딜만 하죠. 근데 얘는 2년 선행, 얘는 6개월 선행 이런 뭘까요? 공포 마케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선행은 제가 볼 적에 백행무기가 따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교육 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게임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됩니다. 학원을 가시더라도요. 상담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학원의 시스템을 막 자랑하고 교재를 자랑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원이 있죠. 물어보는 학원. 그 학원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직접 학원을 방문해서 아이를 지도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내 아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강사비 내주고 버스 운행비 내주는
임대료 내주는 그런 역할밖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박지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왜 봤던 그 프로그램에서 마술사 같으세요. 왜 복면 마술사. 그 마술사들 트릭을 다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왜 이그 사교육 업체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사람들 어디 가는지 그걸 갖다가 본인께서 이미 청담동의 박보살로 죄송해요. 청담동 박보살이 아니라 갑자기 그건 청담보살 생각나서 영화 제목이라 헷갈렸고요. 대치동 박보살로 이 사교육계를 하시고 이제 네. 영업 훌륭하십니다.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신 저희 같은 동료들에게서는 경우에는 네. 이제 학부모님을 조금 더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그동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막 하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인근에 있는 학원 원장님이 쫓아온 거예요. 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네. 평가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평가 관행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지식 위주에 있는 그걸로 온전히 평가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르친 것 위주로 평가를 하자. 옛날처럼 문제풀이 방식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네,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와. 내용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자. 공교육의 네, 역습이군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것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조금 더 학교 교육을 믿고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모님들께 그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이제 평균 기대 수명 한 90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90에 가면은 애들이 몇이냐면요. 60이에요. 자, 60 될 때까지 지압관리 못하면 그거는 뭐 부모 탓 아니고요. 어려서 사교육 잘못시킨 탓 아니고요. 내가 얘를 갖다가 조기 유학을 안 보내서 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90에 가면 얘가 60인데 60까지는 지압관리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조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입시에서 이제는 사실은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네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40, 50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와서 저한테 이제 도서관 저자강연 가면은 알파고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취업이 힘든데 앞으로 30년, 40년 내로 막 애들 일자리 힘들 텐데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선생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0입니다. 선생님 걱정하세요. 알파고 시대 선생님 그러면 60, 70에 일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냥 앞으로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건가? 지금 나이 40에 나이 50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고 세컨드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그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불안을 아이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길게 그냥 보고 느리게 빠르게 조금 여유 있게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평생교육 시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공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네,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공부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인간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죠. 지식을 배우는 공부가 있고요. 지식.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다 시험 공부입니다. 네. 이 시험 공부에 대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험만 잘 보는 겁니다. 남보다 시험 잘 보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성인 문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독서도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독서율도. 결국은 뭘까요? 이 시험 공부의 후유증이라고 봐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평생 그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뭔가요? 공부를 해야죠. 평생 공부를 해야죠. 나. 근데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공부 추억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공부에 질려버렸어. 네, 저는 이제 공부는 친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를 사귀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겨. 그 친구랑 이 친구만 만나면 항상 아파. 그쵸? 상처가 와. 그 친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싫죠. 공부 추억 관리에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 신경 쓰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관리. 네, 공부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여야죠. 그렇죠.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날 도와줄 사람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러면 저는 미래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독서 교육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독서 교육의 목표는
평생 독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독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책 읽기의 즐거움과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찾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도 평생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죠. 학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이제 평생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배움의 즐거움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이나 어른들 또 선생님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공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잘한다라는 것에 효능감을 느끼고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는 평생 학습자를 길러낸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공부의 목적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